네,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엠베인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광섭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금요일에 네. 좀 일정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매니저님도 못 나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쵸. 뭐 하셨어요? 빠지신다고 하길래 저도 빠졌습니다. 위대한 투자는 한 팀으로 또 그렇죠. 함께 네. 열심히 가볼 텐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매니저님 이야기가 좀 쏙쏙 들어왔던 게 G7 회의. 뭐 며칠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제 시작이 됐고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네.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조금은 이제 시장 자체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신냉전 관련된 부분들과 네. 유사점이 굉장히 많았고, 지난번에도 이제 일본어로 된 홈페이지를 이제 네. 번역본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공급망 강화 이슈, 이쪽으로 좀 많이 좀 여러분 키포인트 잡으시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이전에 언급해드렸던 페라이트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또 뭐 사마그룹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뭐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지금도 약간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시장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바로 좀 해드리겠지만, 종목들도 이제 G7 정책 그 관련된 부분들이 얼만큼 유지가 될까, 그 관련주들을 또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네. 이선 준비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간략하게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평가는 좋은 상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 세린 메이에 사실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기억해요. 드렸고, 뭐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제 5월 좀 이후에 네.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요때 이제 이 코스피 증시거든요. 하락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락 나와서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를 또 깰 것이다고 했는데, 제가 최소한 못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것이다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 거의 이제 3분의 2 이상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도달했으면 여기서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뭔가 추세상승을 갈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철저하게 우리는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놓고 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못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 증시가 막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필두로 올라갔을 때, 이제 코스닥은 사실 못 갔어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코스닥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요만큼 이제 이 정도 올라왔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요 위치에 있어요. 코스닥은. 근데 코스피는 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아마 코스피가 여기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밴드에다가도 제가 이제 올려드렸잖아요. 시나리오 2가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인가 이때 말씀드렸던 좀 그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 라인이 대략적으로 2,5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시나리오가 있고 2번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2번 시나리오에 근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최고가가 2,562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8포인트 모자라요. 여기를 이제 넘어갈 것이냐, 2,570 한번 찍어줄 것이냐, 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언제 나올까? 바로 반도체가 계속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넘어가기 위해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언제 발표냐? 24일 날 목요일 날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부터 시작해서 또 리서치를 해봤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얼만큼 나올 것이냐, 잘 나올 거냐, 못 나올 거냐, 컨센 대비해서 잘 나올 확률이 한 7 정도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못 나올 확률은 3입니다. 예, 과반수 이상 정도가 잘 나올 확률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 소비 관련된 매출보다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버 관련된 부분들에 따른 이 매출이 2분기에 아마 정점을 좀 찍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거든요. 기업용이죠, 기업용.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클라우드부터 시작해서 AI 센터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24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황들이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다? 그러면 삼성전자 7만 전자 넘어가는 계획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는 당연히 뭐 저는 셀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뭐라고 표현해 드리냐면, 바로 영어로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헤드 페이크 랠리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페이크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가의 무릎팍 도사가 이제 2명 정도가 있어요. 매니저님 잠시만요. 근데 네. 살짝 컨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알파벳이 좀 어려워가지고 아는 네. 것처럼 얘기하셔서 네. 좀 어려운 단어라고 그래서 얘기하신 거군요. 급하게 지워야 되겠네요. 페이크. 네. 페이크. 페이크가 순간적으로 이제 철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번 쓱 좋습니다. 한번 봤는데, 헤드 페이크 랠리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마이클 윌슨이라는
이 투자 전략가가 지금 시장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웃퍼폼 완전 많이 했거든요. 네. 급등 엄청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AMD 뭐 이런 여러 가지 AI 측면에 대한 수요 기대감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뜻이 뭐냐? 이걸 뜻을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헤드 페이크 랠리가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장의 상승으로 가는 줄 알고 투자들이 포모 현상을 느낀 만큼 투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하락 반전하면서 당황하게 하는 그런 랠리다라고 챗GPT가 이제 주식 용어로 이렇게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찬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한 10포인트 남았습니다. 이제 10포인트 정도 남은 상황에 코스피가 여기 한 이 정도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 이런 시나리오 1번과 2번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수요일 날 이렇게 말씀드렸죠.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될 테다. 네. 늘려야 된다. 저는 계속 지금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분들 현금 비중 계속 오늘도 종목도 막 급등 나오는 거 있으면 때리고 해가지고 현금 비중 마련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 그래 신광섭이 저 친구가 2,570까지 간다고 했는데 2,600 갔어. 그럼 저 친구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오버가 나오면 정배열로 전환하는 척 하다가 하락 반전할 수 있다는 거. 네. 요거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포인트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종목들이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올라오면 현금 비중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까. 이 부분들이 중요하고 지금 현금 비중 여기서 지금 주식 비중 100%신 분들 지수가 여기서 빠질 때 마이너스 한 10에서 15% 정도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형주들 타격을 얼마나 갈까요? 마이너스 30% 바로 타격 받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간에 철저하게 현금 비중을 마련할 수 있는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거기서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요약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도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겠죠. 먼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 저희가 공개했던 한미 반도체가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는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갑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셀 의견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24일 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실적이죠. 24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칠 수는 있어요. 모든 반도체 소부장부터 시작한 전반적인 이 소부장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나와요. 룸은 나오는데 제가 사실은 이날 이제 4월 중순 정도 지나서 좀 말일 정도 마지막 주에 말씀드리고 한 번 올라가다가 약간 밀렸는데 손절가 터치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요날 뭐 삼성전자 막 멋지게 치고 올라가고 금요일 날 막 반도체 왁 올라갔잖아요. 이거 말고도 뭐 ISC도 같은 패턴으로 올라가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 형성됐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부터는 복불복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반도체를 신규 매수하면은 뭐 룸이 남아 있어서 좀 올라갈 수 있지만은 만약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제가 예상과 반대로 실적 잘 안 나오면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타격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충분히 30% 가까운 수익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반만 따고 가는 거죠. 반만. 네. 더 가든 말든. 나중에 또 사도 되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로 수익 확보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의 위대한 종목은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두 종목 준비했는데 바로 움직일지는 뭐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불안정한 변동성 또는 하방 경직 장세로 뭔가 귀결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주에 하락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뭐 다음 주나 또는 차차주 뭐 6월 달부터 뭔가 이제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변동성이 아마 좀 나올 것 같아요. 와리가리를 좀 칠 것 같기 때문에 그때마다 움직이는 종목 두 종목 G7 정책 수혜주 갖고 왔고요. 이 종목 오늘 첫 번째 종목 말씀드릴게요. 충전소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죠. G7에서도 언급이 됐어요. 종목명 말씀드리겠습니다. S트래픽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코드번호 234300이고요. S트래픽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그룹, 삼성연구원 분들이 부장 출신 분들이 만든 회사예요. 나온 회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교통 수신호기 전기차 충전 사업 영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속도로 타시면은 띵동 하고 이제 뭐 2,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네. 하이패스 만든 회사예요. 이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교통 수신호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도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이제 2년 전부터 본격화 시작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또 이제 우크라이나든 EU 관련된 전기차 생태계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당연히 이제 생태계라고 하면 인프라이기 때문에 충정 사업 관련된 부분도 G7에서도 이야기가 좀 나왔고 환경부에서도 충격요금 인상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그러면 관련된 수혜주들이 대부분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트래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알려주시죠. 일단 이 종목은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고점. 여기서 이제 한번 거래량 한번 동반되면서 조금 아쉽지만은 좀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이제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고 싶은데 제가 이제 목이 잘 안 돌아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목이 약간 패턴이 짧아서. 예, 목이 짧아요.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윗꼬리를 많이 달아요. 뉴스 나올 때마다 휙 올라가고 훅 떨어지고 휙 떨어지고 훅 떨어지고 약간 이런 패턴 나오면서 요 추세 라인에 대해 트렌드 라인 이 추세 라인의 하단 라인이죠.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항상 이제 못해요. 그런 패턴인데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이 추장선으로 가기에는 다소 조금 지저분한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종목은 이전에 전고점 영역인 5,000원 선을 목표가로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3,500원 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패턴들이 또 이러고 있다가 한 번씩 좀 주거든요. 보시면 밑꼬리 달 때마다 한 번씩 좀 며칠 이내에 주는 패턴이 나왔다가 다시 또 하락으로 나오기 때문에 S트래픽 단기적으로만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종목 S트래픽이었고요. 목표 주가는 5,000원, 손절 라인은 3,500원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G7이랑 연관이 있죠. 네. 페라이트. 이전에 저희가 멋지게 수익 실현한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리고 가격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근해서 재공략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 30% 이상 수익이 났었던 회사죠. 한국내화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코드번호 010040입니다. 한국내화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페라이트 관련주로 제가 아마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었고 아시다시피 희귀금속 대체 페라이트 세라믹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막은 사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이 종목이 1, 2등주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테마성이 상당히 짙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드렸지만 G7 성명 발표 때 당연히 의제 자체 첫 번째가 공급망 강화 이슈잖아요. 광물전.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국내화를 언제 소개시켜드렸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가까이서 당겨서 한번 볼게요. 딱 요 날이었어요. 딱 요 날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거의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이 선이 좀 펼쳐졌는데 그리고 가격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사마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조정이 한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기간 조정 나다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제 반복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날 이제 거래량 터졌지만은 보시면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터지는 구간은 접어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까이 보시면 오늘 아래 꼬리를 좀 달아주고 있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뭔가 시장이 갑작스럽게 하락이 나오면은 이런 관련주들 지난주나 2주 전부터 페라이트가 왜 떴을까요? 광물 관련된 부분들에 의해서 반사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수 전체가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페라이트 관련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을요. 이전에 전고점 연역을 넘어가는 구간이죠. 5,200원 선을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전고점 슈팅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5,2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3,500원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움직일 수 있고 아마 시장 연동해서 시장과 반대로 갔을 겁니다. 시장과 반대로.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 흔들릴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탁탁탁 튀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재공략주 한국내화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내화 앞서 들으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수익을 보고 재공략을 합니다. 목표 주가는 5,200원이었고요. 손절 라인 3,500원 체크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손절 라인이 두 종목이 똑같이 3,500원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갑니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0원 손절 라인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방송 소식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이라서 또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신이 없어서 S트래픽 네. 3,500원이 아니라 4,1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곁눈질하다가 대본을 보다가 네. 살짝 좀 놓쳐가지고 좋습니다. 헷갈렸습니다. 4,100원이 첫 번째 종목이었던 S트래픽이고 두 번째로 한국내화는 그대로 3,500원.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보실 수 있게 다음 CG 화면으로 정리된 내용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겠고요. 무료 방송 소식 좀 전해주시죠. 무료 방송 오늘 할 건데요. 1시간 동안 뭘 얘기할 거냐면 엔비디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왜 신광섭 저 친구가 실적 잘 나올 확률을 7로 보고 안 나오려면 3으로 보는지 7 나올 때 시나리오와 3 나올 때 시나리오는 좀 다르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들 오늘 장 끝나고 너튜브에다가 엔비디아 신광섭 검색하시면 공개 방송에서 TV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장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